마이크 들리나요? 네. 아, 예. 제가 언제나처럼 손을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네.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 혹시 인스타그램 하세요? 선생님 인스타그램 하세요? 안 해요? 인스타그램 계정 없으신 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선생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별로요? 이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쇼핑몰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게도 알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채널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분도 알고 있지 블로그라든가 소셜 미디어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이 라이브 커머스 쪽이죠. 사실 근데 라이브 커머스가 저희가 보는 화려함에 비해서는 매출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직은.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팔고 아파트도 팔거든요. 이걸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로 자동차를 파는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관심을 갖는다면은 오늘 강의 내용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채널들 중에 하나로서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다가 제 회사 중에 하나의 미디아티라고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거나 할 때 저희들 제가 멘토하고 있는 팀도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아니면 자기의 브랜드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마켓에서 9,000원 주고 맞춘 거거든요. 이거 이제 가슴에 달기도 하거나 아니면 머리에 꽂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이크에 다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들도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많이 어렵다, 힘들다, 벅차다 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은 조명하고 카메라를 올 수 있는 건데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장비나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한 송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스템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채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한번 라이브 켜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인스타그램이 있다면 제 이름이 뭐죠? 하승범이잖아요. 하승범을 한번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 보시면 제 이름이 나올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드 스티븐 H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방송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라이브. 제가 어렵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하나 켰는데 사람 많지 않은 데서 킬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책임자잖아. 그 사람 없는 데서 킬 겁니다. 그래서 위드.스티븐 H라고 있어요. 하승범을 치면 거기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교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네, 제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게 여러 개가 있어요. 되게 많아. 그 중에 위드.스티븐 H. 이거 들어보세요. 제 얼굴이 나오는 걸 한번 봐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앱에. 인스타그램. 김치현 대표님 들어가셨어요? 들어오셨나? 네. 몇 분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저희 팀이 오늘 이 화장품을 팔 거예요. 이따가 7시부터. 이렇게 인스타그램 앱. 어떻게? 한번 볼까요? 여러 개가 있어요, 한승범이. 위드.스티븐 H. 자, 아이고 들어오셨어요. 네. 어떻게?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인사만 한마디씩 해주세요. 들어오신 분들은. 참여 요청은 뭐예요? 응? 참여 쪽은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는 건데 이거 말고 내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위드점 선생님 한번 들어봐 보셨어요? 인사는 안 하시는구나. 또 한 번 보셨어요? 그렇죠. 저기 이 타임이 걸렸죠. 제가 요걸 한번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라이브 커머스 쪽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제 얼굴이 좀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뭘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겁니다. 그냥 조명 하나 놓고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등등을 통해서 누군가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오늘 직접 라이브로 키셔도 돼요. 지금 채널이 저희가 있으니까 자기 아이디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우리 김치현 대표님은 자주 하시잖아요. 재밌죠?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팔아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을 좀 많이 팔죠. 인스타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 요거를 한번 켜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라이브 해보신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뭘 것 같다? 그렇지. 얼굴을 드러내야 되느냐? 말을 잘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안 예뻐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선생님들 같이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해요. 왜 그러냐면 워낙 입담들이 좋으시고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각자의 특성, 형태, 내용을 가지고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 제가 커머스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모두 장사꾼이잖아.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파는데 어떤 관점에서 팔래?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누군가한테 그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하는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가장 많이 하는 그 유통 홍보 활동 중에 하나가 뭘까요? 블로그일 거야. 그것도 크리에이터예요. 블로그에다 글 쓰잖아, 우리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상위 노출해볼까? 내 브랜드를 노출해볼까? 내 상품을 노출해볼까? 경우에 따라서는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 사업도 해보고 싶어. 등등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듯이 마찬가지로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커머스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으로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든 아니면은 그 A쇼핑이든 또는 뭐라고 그러죠? 유튜브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 우리 창업자분들이 유튜버에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한 1년 반 됐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뭐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가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 유튜브 특히 유튜브에 관심이 많으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좋은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장비들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는 저희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팀이 9월 3일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시간 동안. 우리 오늘도 만들 건데 그 다음 강의 때는 오늘은 주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해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시키고요. 이러한 PR 센스들도 주변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저희가 볼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초당 옥수수를 팔았던 건데 인스타그램으로 팔았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을까요? 근데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옥수수를 느낄 수 있는 게 보면은 품종에 담겨 있는 옥수수가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품종이랑 비교할 수가 없겠죠.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수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유떡에 한시까지 오래요. 1시간 동안 340만 원 좋습니다. 여러분 초당 생생한 게 보이시죠? 가을보라색, 이 시점에서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동시에 작성했고요. 지금 이분이 여기 농장주십니다. 원래는 이제 농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안에 농기구 놓는 데서 하느라고 공간이 좀 짧아갖고 전체를 다 담을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인스타그램에서는 화면이 거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 거꾸로 뜨시려고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다 거꾸로 돼 있죠. 여기 사진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셋이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 스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얘를 지금 저 생물로 먹고 있잖아요. 이 생물로 먹는 거를 그냥 알약이 쪽에서 샌드처럼 먹으면은 홍들이 1분짜리인데 되게 길어 보이네. 홈쇼핑 MD 사장님이신데 1년에 한 200억 정도 하시는 분인데 뭐 1억 일을 있으니까 완전히 안 좋아요. 어느 분이시죠? 자, 이게 이제 그 초당옥수는 제주도에서 매년 6월달에 출시가 돼요. 6월달에 이제 가서 뭐지? 그래서 그 농장에 가서 직접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 사전에 사전 홍보도 좀 하고 한 부분들인데 어떠셨어요? 저거 어렵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선생님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가져가는 브랜드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상점에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조명 하나만 가지고도 북한산에 올라가서 물건 팔고요. 서해안에서 낚시하면서 광어 팔고요. 그리고 저 파리에 가서 에펠탑 앞에서 그 뭔가를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들한테는 주어져 있다. 언제든지 방송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제 상품을 판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품이 뭘까요? 상품이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유형의 어떤 물건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상품이고 우리 자신이 서비스야. 나를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가져간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죠? 제 역량이나 역할이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갖고 있다면 그 상품을 파는 부분들 아니면 서비스가 있다면 서비스를 홍보하는 부분들 또 매장이 있다면 매장을 알리는 역할들이 이렇게 단 스마트폰 하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송수 시스템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삼각대하고 이렇게 그 스마트폰만 있고 이런 조명 시스템 이거 5,000원짜리 아주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충분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어떻게 꺼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오늘 강의 드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구독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구독경제라는 거는 혹시 이미 우리 사회에서 되게 오래전부터 쓰는 건데, 넷플릭스 쓰시죠, 집에서? 네. 넷플릭스 쓸 때 매월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내면은 우리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미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상당히 많이 썼던 것들이 구독경제인데, 이 구독경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사업 쪽에서는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니텔 사업 분야할 때인데, 일본에서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 일본 친구들이 화장품 샘플들을 이렇게 공급해준 사업을 해요. 그리고 화장품 샘플들을 매월 우리 돈으로 2, 3만 원을 내면 화장품 샘플들을 공급해줘요. 매달.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대표이사한테 혼나고 별로 진행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걸로 크게 성공한 스타트업이 있는데, 그게 미미박스라고. 혹시 아세요? 미미박스. 네. 그러니까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화장품을 보내. 지금 얼마나 내야 돼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화장품을 모아서 보내주는데, 이게 시장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게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줬는데, 미미박스가 나올 즈음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급성장한 게 뭐냐면 저가형 화장품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미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스토어가 많이 생기고 있죠. 전철역이라는데, 이러한 저가형 화장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저가형 화장품을 브랜드하기 위해서 그렇게 2, 3만 원을 내면 5만 원 정도 됐어요. 5만 원 정도 내면은 그에 합당한 물건들을 포장을 해서, 이게 소비자가 받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공급해주는 미미박스라는 회사가 꽤 컸죠. 성장을. 지금 이제 해외에도 나가 있고 많이 컸는데, 최근에 이 구독경제 쪽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려동물 시장. 반려동물의 밀키트. 요새 반려동물들이 나보다 더 잘 먹어. 그래서 밀키트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공급해주는 거죠. 주당 또는 아니면 분기당 공급하는데, 제가 예전에 호서대학교에서 멘토링했던 57세 된 아주머니께서 보험 설계사 하셨는데, 지금 밀키트로 한 달에 한 1억 이상씩 매출을 하세요, 혼자. 근데 그 부분이 밀키트가 이미 사촌 동생이 하고 있었는데, 그 밀키트에다가 이분이 우연히 미국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 체크를 쭉 하면은 우리 반려견이 단백질이 부족해, 칼슘이 부족해,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은 그 밀키트에다 영양분을 조금 넣어서 매달 보내주는 사업을 하시는데, 천안에서 하시는데 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구독경제한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야구르트 아줌마가 우유 갖다 주던 것도 다 일종의 구독경제예요.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들이 갖고 가는 사업 쪽에서 활성화돼가지는 부분들이 있죠. 이 구독경제가 좋은 게 뭐냐면, 매출 구조가 좀 더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매달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제가 서비스 부문장을 했었는데, 이 SI 쪽을 맡고 있거나, 그러니까 솔루션 개발을 하거나 물건을 팔아야 되는 파트를 맡고 있는 부서장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매년, 매 분기, 매 반기마다 매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료에서 시작하니까 고생을 하는데, 이러한 구독경제와 같은 서비스 유형은 내가 앞으로 매출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이탈률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만 고민하면 돼요. 일단 매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가는 사업 유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의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매 판매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유형의 사업들이 상당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컨텐츠를 좀 더 큐레이션하고 그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고객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낼지 고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은 주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보시면 TV 홈쇼핑하고 라이브 커머스 뭐가 많이 차이가 나죠. 뭐냐면 TV 홈쇼핑은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쇼 호스트가 나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
들어가서 거기에 많은 팀 멤버들이 방송 시스템 구축되어져 있고 구성도 되어져 있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돼. 모든 것들을. 그런 차이가 있는데 TV 홈쇼핑을 우리나라에 1996년에 처음 개설을 하거든요. 개국을 해요. 그때 2개 방송국이 개국하는데 그 중에 한 방송국이 뭘 파냐면은 벽걸이 뻐꾸기 시계 팝니다. 벽걸이에서 뻐꾹뻐꾹 하는 시계 알잖아요. 그 시계를 팠는데 40대를 팔았답니다. 1시간 동안. 그 중에 36대를 직원들이 샀대요. 라이브 커머스는 그렇게 지인 판매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아는 사람들이 샀던 거예요. 제가 아까 초당옥수 360만 원씩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그 사람들은 내 방송 보지도 않고 샀어요. 사전 홍보하니까 그냥 카카오톡 막 돈이 막 들어와. 물건 보내라 그냥. 네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당옥수 한번 먹어볼게.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지인 판매로 시작하는 거야. 그게 하나, 둘, 셋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방송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가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라이브 커머스 쪽에 이쪽 쇼호스트들을 키우는 그 강사분이세요. 그분이 원래 그 NC 홈쇼핑인가에 쇼호스트로서 꽤 잘 나가시던 분이었는데 그 여성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쿠팡에서 좀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쿠팡에 갔더니 요만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앉아서 화장품 팔라고 그래요. 자기는 쇼킹했대. 처음에 갔을 때. 라고 안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저렇게 화려하게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곳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카메라 하나에다가 놓고 파는 거를 상상해 보시면은 그분이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3년이 됐는데 그렇게 골방에서 파는 쿠팡 쇼호스트들은 그 인플루언서들이죠. 그쪽은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일자리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렇게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꽤 크죠. 그 아까 제가 제주도 옥수수 팔 때 보면은 여성분 한 분 나오잖아요. 동글동글한. 그분이 한 200억 정도 매출하는 엔지인데 그 뒤에서 홈쇼핑 출신인데 그분이 파는 게 뭘 파냐면은 수건을 팔아요. 지금 6번인가 했는데 6번 다 완판했어. 10몇 억씩. 근데 저는 수건이라는 게 한 번도 사본 것 같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기념품을 받거나 어디 가서 받거나 했지. 그분이 파는 거는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작은 손수건에서부터 큰 바디 수건까지 세트로 해서 16만 원, 5천 원 이렇게 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완판을 해. TV 쇼핑. 네? 뱀뷰타워 네. 네. 그래서 그 친구를 하는 쇼호스트가 누구냐면 왕영은 씨예요. 그 왕영은 씨가 왕톡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왕영은 씨가 나오는데 그 아까 그 이미연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왕영은 씨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품을 벌써 6번째 팔고 있는데 1년에 2번인가 3번씩 하니까 계속 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보면은 그 제품을 진열하고 할 때 왕영은 씨의 그 침이랑 긴장 되게 느껴져요. 우리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물건 하나에 대해서 저기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되게 세심하고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 높고 매번 팔 때마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가는 그리고 노력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그게 결국은 TV 홈쇼핑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졌을 때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산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원래 좋아했던 연예인이지만 많이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중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앞으로 물건을 파는 부분들은 어떤 물건을 팔든 간에 그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보통 저희가 미디어, 즉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광고, 홍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당히 많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광고를 보면서 상품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 상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뭐 반복해서 소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변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TV 홈쇼핑입니다. 얘는 라이브로 방송이 돼. 물론 이제 재방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쇼핑, 커머스를 연동해서 파는 것들이 TV 홈쇼핑이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조금 아까 우리 보셨죠? 인스타그램으로 그 내 라이브 방송 본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뒤져서 중국에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은 2016년부터 왕홍이라고 해서 왕홍, 그러니까 왕이 뭐냐면은 그 망, 이제 붉은색 홍.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물건을 엄청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시장 자체가 뒤에도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커서 자동차도 팔고 심지어 비행기도 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거짓말인 것도 비행기까지. 자동차 파는 건 맞어요. 자동차까지 팔고 있고 아파트도 팔고 있고. 아니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이제 될까? 라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 온라인에서 쇼핑하거나 배송, 배달시키는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그게 익숙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 경험이야. 그러다 보니까 굳이 라이브까지 볼 필요 없어. 근데 중국은 뭐냐면 하도 가짜도 많고 신뢰가 안 가는 거야, 상품에.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가 커진 부분이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로나가 오면서 그 김남주 교수가 코리아 트렌드 2021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고요. 원격 교육, 원격 진료 등등의 그 리모트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전했고요. 제가 IT 업계에 이제 삼성전자 있는 IT 업계를 옮기면서 그 당시에도 원격 교육 시스템은 계속 만들었고요. 원격 진료 시스템도 계속 만들었지만 기업이 안 쓰고 의사가 안 쓰고 교수가 안 써요.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사실은 이미 와 있던 기술인데 10년, 20년 이후에 우리 습관이 될 부분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버린 거죠. 이제는. 마찬가지로 라이브 커머스 그렇게 우리 눈앞에 갑자기 다가오게 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N쇼핑이 계속해서 쇼핑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3년 동안 2,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작은 숫자죠. 2,400억이요. 거래액이. 그랬는데 작년 4월부터 긍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N쇼핑에서도.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쇼핑 경험이 라이브 커머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셜과 쇼핑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카카오 쇼핑 같이 플랫폼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그립이나 소스라이브 같이 어떤 앱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쇼핑이 연결되어지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다가왔다. 이걸로 매출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채연 대표님은 물건 좀 많이 파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과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유통 채널 자체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채널에서 커머스, 이제 라이브로 옮겨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영역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인데, 사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포털 기반도 있고요. 그립이라든가 소스라이브 같은, 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카카오로 4천억에 인수가 됐죠. 팔렸죠. 그래서 이제 그립도 이제 카카오게 됐고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포털 기반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포털 기반으로 들어가도 어쨌든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쇼핑을 하려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 들어가기 전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시면 그 라이브, 그러니까 N쇼핑이라든가 카카오 쇼핑 같은 포털 기반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립이나 소스라이브라든가 보고 같은 그 전문 플랫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립은 최근에 카카오에 앞서 말씀드린 인수가 됐죠. 4천억에. 적은 금액 아니네. 크네요. 얘네들이 네이버에서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2017년에. 근데 이제 한 3년, 4년 만에 5년 걸렸구나. 5년 만에 이제 카카오로 판매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쿠팡, 티몬에서도 쇼핑을 하고 있는데, 쿠팡이나 티몬은 좀 형태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상품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쿠팡 파트너즈라고 안 쓰죠. 쿠팡의 물건을 팔면 3.3% 수익을 가져가듯이, 마찬가지로 쿠팡에서 있는 물건을 내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수수료를 줘요.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는 게 좀 다른 영역이 있고요. 제가 오늘 엄청 강조하고 싶은 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물건을,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그 상점을 홍보하는 것들이 어떻겠나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들을 등록하는 작업들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스마트 스토어가 저 개인적으로는 도매 플랫폼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쇼핑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대량 등록하고 대량 뭐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그 온라인 쇼핑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전에 가장 기본으로 가져가야 될 거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해요. 내 상점, 내 것을 먼저 확실하게 가지고 도매 플랫폼을 활용하든 플랫폼을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든 하는 것들이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얘조차도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 네이버 쇼핑을 하려면 일정 조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조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한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새싹 등급에 예전에 이게 8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떨어져서 200만 원으로 바뀔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어느 정도 판매를 하고 그 판매자 등급이 돼야 네이버에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물건을.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물건을 팔아도요, 결국은 내 상점에 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상점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적정하다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하나 갖고 있고 얘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 팔든 유튜브에서 팔든 N쇼핑에서 팔든 카카오 쇼핑에서 팔든 판매가 이루어지면 적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2018년에 제가 직접 찍은 건데 그 여러분들 그 소식페어 같은 데 좀 자주 가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국제 소식페어라는 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킨텍스에서 하던 영상인데 한번 잠깐 보세요. 중국의 왕웅입니다. 지금 중국에다 물건 팔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이게 뭐냐면 국제소식페어의 한 파트가 화장품을 판매했었는데 국내에 거기에 중국의 왕후애들을 데려와서 걔네들한테 화장품을 소개하고 걔네들이 저렇게 앉아서 계속 화장품 팔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뭘까요? 그냥 삼각대에다가 이거야 이거. 이거 놓고 지금 물건 팔고 있는 거예요, 화장품. 중국에다가. 실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그 광군제라고 있어서 11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서 립스틱을 3만 개, 아니 30만 개, 40만 개씩 팔아.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어떠세요?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저게 조금 아까 본 게 저게 그 왕웅이라고 그러는데 퀸즈 안젤라라고 하는 화장품 유통회사가 있는데 그 화장품 유통회사는 주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에다가 화장품을 공급해주는 유통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인플루언서들 물건 팔죠. 인스타그램으로 화장품 파시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분들한테 화장품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0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뭘 했었냐면은 한 달에 4명에서 6명의 중국 왕을 데려옵니다. 중국의 왕을 데려와서 화장품 교육을 시키고요. 아까도 제가 왕영은 씨 얘기한 것처럼 제품을 팔려면 제품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며칠 전에 들어와서 화장품을 다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 그 화장품을 조금처럼 저렇게 파는 거예요. 회의실에 앉아서.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렇게 파는 화장품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고요. 그게 또 뭐냐면은 그 안전 위생 검사 이런 것도 없어도 되는 게 뭐냐면 직구처럼 해외 직구입니다. 여기서 직접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송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쪽으로 직접 들어가면은
저기 위생 조건을 가져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검열 거기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안 받아도 되는. 심지어는 저거 보낼 때요 한국 신문에 사서 보낸답니다. 제품을. 그러면은 그 중국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중국 우리나라에서 배송시킬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는데 10,000원밖에 안 들거든요. 배송료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거 아니고. 아, 우리나라로 치면 비싸죠. 2,500원짜리. 지금 한 3,000원 하죠. 그런데 10,000원 하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 친구가 리제츠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하고 이 여자하고가 그 중국의 4대 초남 중에 하나, 이 여자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대 초남 중에 하나입니다. 물건 엄청 많이 파는. 저 친구가 아까 얘기했던 립스틱을 그렇게 많이 팔았대요. 그래서 저 친구, 리제츠라는 친구의 그 별명이 립스틱 황제야. 근데 저 친구가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저거 뭐죠? 바리스타? 저거 5분 만에 20만 개 다 팔았답니다. 중국에다.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방송하는 형태가 뭐죠? 그냥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방송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서 저렇게 먹어가면서 5분 만에 20만 개를 팔았고,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이게 저기 중국 뉴스에서 가져온 건데 기름을 파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 같은 거 가지고 짜서 기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직원이고요. 저 친구가 공장에서 자기가 팔고 있는 기름을 파는 겁니다. 전국을 상대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죠? 조명하고 카메라 2대.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고,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을 일상화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수산물. 그래서 지자체들이 최근에 저도 당진 쪽에서 이러한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 그런 데서 진행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나오는 농수산물을 그 농장주가 팔아라.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친구도 꽤 유명한 그 4대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여성분도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놨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조명에다가 그냥 카메라 하나,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부분인데, 이 친구들의 그 왕 쪽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쪽의 시장만 해도 약 490조인데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400조입니다. 그 중에 그 최근에는 많이 늘어가지고 190조 정도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죠. 한 50%가 채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400조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왕 시장만 490조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시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라이브 커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10조다 25조다 그러는데 저는 25조까지는 안 보고요. 10조 정도 시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라이브 커머스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지난 4, 분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라이브 방송 되게 많이 하는데 매출은 잘 발송 안 해요. 많이. 아직은. 그렇지만 저희가 소상공인으로서 이 시장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는데, 굳이 송출 방송에 돈 300만 원, 500만 원씩 줘가면서 멋진 예쁜 그 남성이나 여성 데려다가 쇼 쓸 필요 없다. 본인들이 직접 해라.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유통시장, 이게 제가 통계를 좀 더 보강을 못했는데 2021년에 이커머스 시장 191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거죠. 전체 유통시장은 한 400조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그 이커머스가 급속하게 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쇼 호스트들의 눈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사람이 세도는 진짜 믿고 샀는데 너무 궁금하다. 발색을 보여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한 컬러 있으면 제가 한번 발색해볼게요. 네,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1, 2, 3, 4, 5, 6으로 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지금 가즈님이 4번을 베이스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을 한번 일단 궁금한데, 그거 발라주고 계시면 왜 발라주시지 않으셨네요? 이 컬러는 일단 저는 부어 보일 수 있는 속상이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 항상
컬러랑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섀도우에 브라운 컬러가 없으면은 이제 또 다른 섀도우 꺼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붉은기가 섞인 브라운이라서 네. 화사해 보여요. 브라운이랑 텁텁한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눈 부어 보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진짜 쉽게 부어 보일 수 있는 눈이거든요. 근데 전혀 안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조명이 굉장히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받다 보면은 정말 지금 이게 지금 화장품을 파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화장품, 음식, 그러니까 이제 간편식이죠. 간편식, 의류가 제일 잘 팔려요. 왜 그러냐면 직관적으로 경험 보는 거죠. 이 쇼호스트들이 보는 시각이 어디냐면 우리가 TV 홈쇼핑에서는 저렇게 안 하죠. 카메라만 바라보잖아. 그리고 자기 대사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채팅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채팅창. 그 채팅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빨간색 발라봐, 파란색 발라봐. 예를 들어 그 옷 같은 경우에도 당신 키가 170 얼마야? 그럼 이 옷 입어봐, 저 옷 입어봐. 라는 걸 통해서 직관성을 느낄 거거나 아니면 음식이 잘 팔리는 건 뭐냐면 먹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그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쇼호스트들은 지속적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합니다. 고객과. 이게 TV 홈쇼핑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TV 홈쇼핑은 일반적으로 자기 의견만 전달하죠. 계속해서. 근데 여기서는 올라오고 있는 그 고객들의 문의, 답변, 빨간색 발라보기도 하고 파란색 발라보기도 하고 초록색 발라보기도 하고 하면서 소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한 그 자산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쁜 쇼호스트들도 있지만요, 우리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 9월 3일날 한 번씩 해볼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라이브 커머스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브랜디드 콘텐츠예요. 브랜디드 콘텐츠는 뭐냐면 광고 같지 않은 광고. 요즘에 광고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광고 같지 않은 영역들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홍보성도 앞에 쭉 지나가고 그냥 사회 일반적인 내용이 쭉 지나가고 맨 뒤에 현대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열심히 노는 거. 혹시 유튜브 중에 영국 남자 보신 적 있어요? 그 영국에서 한국에 온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로 꽤 큽니다. 그 구독자도 수백만 명 되는 것 같다. 꽤 유명한데 이 친구들이 그 예를 들어 치킨집에서 치킨 하나 먹는다. 작년 코로나 직전에는 어디죠? 그 에버랜드에 가서 이렇게 노는 영상을 찍은 거 있어요. 근데 우리 관점에서 그냥 노는 거잖아. 외국 사람들이 그거 보면 에버랜드 가고 싶겠죠. 7천만 원짜리였어요. 그 영상 하나 찍었는데 7천만 원 받았어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브랜드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홍보를 할 때 그러한 노력들도 좀 필요하다. 광고 같지 않은 광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산 내돈? 내돈 내산? 내 돈으로 사서 내가 하는데 뭐 어때? 라고 하는데 광고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광고죠. 근데 요즘은 이거 광고예요 라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면 그래서 지금은 광고 유튜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해요? 광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고가 아니고요. 브랜드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내 거 먹는 거 먹어줘. 우리 집 와줘. 그러면은 1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30만 원 줄게. 그게 유튜브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영역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고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광고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 사람이 엄청 많으면 돈 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100명, 200명도 돈 벌어요. 10만 원, 20만 원씩.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10만 원, 20만 원과 소통하는 저 창작자는 크리에이터는 분명히 내 상품을 좀 더 직관적으로 제대로 소개해 줄 거야 라는 측면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도 그 영역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콘텐츠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홍보하거나 제작하거나 만들 때 상당히 도움. 그러니까 일종의 저희가 블로그 체험장 같은 거 모을 때도 일종의 브랜드 콘텐츠예요.
와서 그냥 먹고 즐겨라 라는 부분들 있죠. 지금은 좀 더 덜한데 예전에 보면은 해외 코로나 직전에 보면 해외 이렇게 관광지 같은 경우에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찍는 거 있는데 그걸 쭉 찍으면서 밑에다 나오죠. 갤럭시 21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럼 갤럭시에서 돈 받고 찍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수익 사업에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백만, 수천만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 메가 인플루언서죠. 그런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도 돼. 1000명 내외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상품이 판매가 되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 맨날 친구 팔로우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보면 다 광고하는 사람들이잖아. 돈 벌었다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1000명만 가지고 있어요. 쌈담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인플루언서 중에 육아 컨텐츠 파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600명일 때 팔았는데 150개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판매했는데. 그만큼 그 친구가 150개를 600명의 팔로워가 있을 때 150개를 팔았다는 이유는 첫 판매에서 그만큼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만큼 그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 고객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큼 모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 인플루언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인플루언서 하려고 뭘 하냐면 돈 내고 사람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요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몇만 원 주면은 막 10,000명, 20,000명이 금방 팔로워가 돼.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왜?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들이 결국 내가 어떤 제품이나 어떤 상품을 제안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상품을 믿고 구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까 초당옥수수도 팔았지만 몽클레어 티셔츠를 한번 판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전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 아까 초당옥수수는 한 2주부터 나 제주도 내려간다. 초당옥수수 팔 거야. 열심히 떠드니까 사람들이 난 뭔지 모르겠는데 사줄게 뭐 이랬는데 몽클레어 티셔츠를 59,000원짜리를 19,000원에 파는 거를 홈쇼핑에서 팔는 거를 갖다가 팔게 됐는데 그때 홍보 전혀 안 했고 그냥 한번 테스트한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에다가 1,000명 되는 데다가 한번 돌려봤어요. 제 인스타그램 여러 개 있으니까 9명이 들어와서 7명이 샀어요. 9명이 들어와서 7명이 샀어. 구매 전환율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애니쇼핑에서 작년에 초반에 그런 게 있었는데 8,000여 명이 들어왔는데 2장 팔았대요. 구매 전환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8,000명이 사람은 많은 거야. 막 지나가는 거야, 쇼핑에.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야. 물건 안 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팔든 간에 몇 명이든 간에 구매 전환율을 어떻게 내릴래. 10명이 들어와도 5명이 사는 게 낫지. 100명이 들어와서 1명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라이브 커머스 할 때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이 상품을 파는데 얘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가 없고 이해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그걸밖에 못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이게 왜 좋은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다가 형용사 하나 넣어가면서 바꿔가면서 계속 같은 얘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리를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 쇼 호스트라는 말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쇼 호스트가 아니라 셀러가 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쇼 호스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요새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그리고 지방자치제들이 상품들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어떤 이벤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 호스트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쇼 호스트 쪽에 양성되어진 친구들이 보통 사내 방송국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방송국 아나운서였던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최근에 잘 나가는 친구들은 하루에 4번, 5번씩 방송을 해요. 왜냐면 1시간짜리 방송이니까 아침부터 시작하면 방송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쇼 호스트가 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상품, 서비스, 제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쇼 호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셀러가 되길 기대한다. 직접 팔아라. 라는 부분인데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직접 팔기 위해서. 지금 위에도 나와 있지만 직접 팔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나만의 채널을 만들어라. 나만의. 아까 얘기했듯이 인스타그램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또는 블로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내 거를 갖고 내가 고객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놨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우리는 커머스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커머스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어렵다. 쇼호스트는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기관들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해요. 그래서 한 10팀 정도 10개 상품들을 불러서 송출업체가 있어요. 장비 많이 갖고 와서 송출을 해줘. 자막도 넣고 뭐도 넣고 해서 송출을 해주는데 한 제품당 싸게는 1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받아요. 지자체가 돈을 내줘. 물건 팔게 하는 부분들 안 팔립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채널이 없잖아. 남의 채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쇼호스트가 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와서 바로 대본 보면서 그때서야 이해하는 거지. 앞서 제가 왕영은 씨 얘기한 것처럼 상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올바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쁜 목소리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자체가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하나의 성과를 가져갔다 뿐이에요. 매출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채널을 갖고 지속적으로 자기 방송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외모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채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블랑크라고 혹시 아세요? 잘 아세요? 아니 그냥 봤어요. 이 친구 요새 매출 엄청 커요 지금은. 별거 다 해 요즘은. 근데 어쨌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 계속 사진 찍어서 올리는 이것도 커머스 크리에이터의 한 영역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인스타그램은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여성들이 좀 더 고객들을 만들어내거나 소통을 하는 부분들이 좀 편하고요. 팔로워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저 사실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들도 불구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제일 어려워요.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물건을 팔아가는 부분들에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자, 이 친구는 뽑겠더라고. 원래 주방용품 팔던 친구였는데 사업을 크게 한번 들어오고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때 막 터지는 순간에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가 이제 이걸로 다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는 친구들 얘나 아니면 유리하다라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상품을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판매가 되어집니다. 이때 판매가 되어지는 지금은 사이트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았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기 지금은 이제 자기 링크를 가져가는데 예전에는 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그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다가 우연하게 원래 주방용품 하나 썼는데 우연하게 상품들을 소개하다가 보니까 그게 매출이 떠서 지금은 한 달에 한 1억씩 한답니다. 이렇게 그냥 올리는 거예요. 콘텐츠 자기 이거 좋아요. 시간도 길지 않아요. 5분, 6분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친구가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신뢰가 쌓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 유튜브 쪽에서도 커머스 크리에이터 중에 유명한 친구 이제 유리하다라는 친구가 있지, 여자. 그런 친구도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라이브 커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나 같은 경우처럼 사진이나 아니면은 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없던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면 사진이 됐든 영상이 됐든 라이브가 됐든 그걸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판매뿐인가요? 서비스도 이루어지지. 저도 유튜브 하다가 최근에 안 하다가 최근에 뭐 어디 부산 것 때문에 뭐 하나 올렸더니 또 다른 부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강의해달라고. 그런 것들처럼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서비스, 역량, 역할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노출하라.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창업자들 중에 자기 얼굴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어요. 비공개. 저는 사업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하는 얘기가 블로그 먼저 하셔라. 블로그. 그 블로그에 자기가 하는 역할, 자기가 하는 내용, 자기가 팔배하는 상품, 자기에 대한 내용들을 꾸준히 담아 놓으시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것들이 언젠가 검색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킨다면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로 확장시켜라. 그래서 자기는 자기 상품을, 자기 서비스를, 자기 매장을 꾸준히 알리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안 하면서 우리 제품 안 팔려요, 내 제품 안 팔려요, 내 상품 안 팔려요 하는 것들은 되게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커머스 크리에이터로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이게 그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한 1, 2천 명 정도의 내 팔로워, 진정한 팔로워를 갖고 있다 보면은 나는 사업을 참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만의 채널을 좀 확보하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블로그뿐 아니고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몇 가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플루언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인플루언서가 아니라요. 셀러용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내가 어떤 물건이라도 팔겠다고 내놨을 때 아까 왕영은 씨 얘기한 것처럼 팔겠다고 내놨을 때 내 물건을 진짜 믿고 사줄 수 있는 셀러로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셀러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쉽지 않겠죠. 최소한 셀러용 인플루언서로서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결국은 저희 소상공인들이 가져가야 될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파는 물건, 내가 파는 서비스, 내가 파는 상점 등등에 대해서는 항상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들을 노출하는데 좀 노력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여기 브랜드셀러 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그러니까 내가 상표 등록을 했는데 내 상표가 브랜드화 된다든가 내 상점이 사람들한테 인지되어져서 그 고객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나가면 어쨌든 저희들은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이 라이브 커머스 속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할 때 송출이 아니고요. 내 채널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그러니까 고객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판매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히 고민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팔 것이냐. 예를 들어 하나의 단품으로 팔 것인지 구성을 만들어서 팔 것인지 등등 우리 특별 쇼핑 보면 구성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분들이면 아침 방송이 좋을 거고요. 가정주부라면 11시쯤 방송하면 좋겠고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젊은 사람이라면 그들이 퇴근한 이후에 해야 되겠지. 밤에 9시 이후에. 이런 것들처럼 내가 대상으로 고객을 정했을 때 그 고객의 주 시청 시간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샀을 때 좀 싸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게 고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유튜브 얘기하겠습니다. 20분에 시작할게요. 데이터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필요하면은 강의안이 없을 거야. 다음에는 이제 인스타를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서 이야기 좀 알려드릴게요. 요즘 유튜브가 핫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유튜브가 뭔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숏폼이에요. 짧은 영상. 30초, 15초, 30초 내외. 이제 대표적인 게 틱톡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그러나? 인스타그램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고 숏 영상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숏폼들이 상당히 크게 급부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루언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 우리 강동 대표 뭐 하는 게 있는데 그 인플루언서 등록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에서도 인플루언서가 쓴 글들은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 부분들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브랜드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해내다가 보면 충분히 우리는 우리를, 산업을, 사회를 좀 활성화시키거나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도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연동되어져서 스마트 스토어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리고 소셜마다 다 이제는 커머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그 채널을 만들겠대요. 이 물건 파는 채널을. 미국에서는 이미 테스트가 들어갔고, 그래서 모든 소셜미디어에는 커머스가 붙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스마트 스토어나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바로 거기서 구매가 될 수 있게 바꾸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영상을 기반으로 하고 인플루언서를 기반으로 하는 커머스 시장에 좀 더 깊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나 제품은 어디서든지 팔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 이제. 혹시 그 네이버에서도 물건 블로그 마켓이라고 아시죠? 네. 그 네이버에서 블로그에서도 법인은 안 되지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내에서도 상품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채널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상품, 서비스를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각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디지털 마케팅입니다. 디지털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저는 블로그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영상으로 연결되어지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부분들. 페이스북은 좀 전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채널마다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좀 다르죠. 옛날에는 카카오 스토리나 밴드에서도 물건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카카오 스토리로 예전에 여성분들이 물건을 많이 팔았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인스타그램에 옮겨갔죠. 인스타그램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기 밴드에서는 아직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접근하는 소셜 미디어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밴드에서 상품 판매 같은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죠. 5, 60대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소셜 미디어가 밴드예요. 5, 60대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ST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해내면은 나이로 할 것인지 성별로 할 것인지 지역으로 할 것인지 나누다 보면은 그 소셜 미디어도 내가 뭐를 집중해야 될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은 블로그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서도 잠깐 우리 다른 분하고 얘기 나눴지만 꾸준한 것 같아요. 상당히 꾸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꾸준하지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했다가 꾸준하지 못해서 저는 밀려났는데 저 아시는 교수님은 엄청 성실하셔가지고 꾸준히 가다 보니까 지금 1년 반 됐는데 어젠가 보니까 26만, 27만 구독자 그리고 기본 20-30만씩 보더라고요 영상을.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참 대단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원래는 그 미술 화가시고요. 그리고 동기부여 작가야. 동기부여 강사야. 그래서 본인도 암을 투병을 하셔서 극복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주는 어떤 강의를 했었어요. 동기부여 강의.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는데 뭘 하냐면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 자기 암 투병한 얘기, 자기 사는 얘기. 근데 그게 자세히 보면 뭐냐면 자기 얘기한 거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거 1000개가 못 넘어가요. 막 200개 조회수가 이래.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뭘 했냐면은 재난지원금이 처음 나오던 2020년에 재난지원금 받는 법을 그 유튜브로 떴는데 걔가 떡상을 했어. 40만 원씩 해요. 떡상.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뭐였을까?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걔가 40만 떡상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강연을 바꿔. 뭘로 바꾸냐면은 40, 50대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고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얘기로 자기 원래 주제도 아닌데 그 얘기로 바꿔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계속 떡상을 하면서 성장을 해서 지금 27만까지 가는 부분을 가져가.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누군가한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블로그도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알려주고 싶은 얘기를 아무리 써도 안 읽어요. 근데 그가 궁금한 얘기를 쓰면
그 사람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점을 알리거나 제품을 알릴 때도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기획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페이지 얘기하면서 블로그 쓰실 때 유튜브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체육관을 해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카페를 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맨날 좋은 음료만 막 우리 이런 거 팔아요 하고 하는 거보다 예를 들어 체육관을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운동하는 거, 이 음료 만드는 거, 이 제품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나도 이거를 이렇게 음료를 만들 수 있어. 나도 체육관에 가서 이런 운동을 하면은 뱃살이 좀 빠질 수 있어. 운동하는 법 이런 것들. 그 체육관을 아니면 그 카페를 열심히 알리는 사진 찍어서 올렸을 때 그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아니야 그게. 궁금할 수 있지.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거기서 이루어지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우리 상품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와서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설명 끝에 맨 밑에 우리 상점이 여기에요. 우리 제품이 이거예요. 이거 살려면은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는 건데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우리 상점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 음식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안 온다는 거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들이 알고 싶은 정보로 담아낼 것이냐.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동일하다고 나요. 그렇게 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안 궁금해, 그거는.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을 계속 그 소셜미디어에다가 담아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흥미를 갖고 내 상품, 내 제품, 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것들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팔고 있는 제품 최종적으로 밑에 놓지만 그 제품이 만들어진 과정, 그 제품의 유래, 그 제품의 어떤 상황, 그 제품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놓는다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 화장품을 판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을 열심히 홍보하는 블로그 글을 썼어, 유튜브를 했어, 좋아할까? 안 좋아할 거예요. 대신에 얘를 썼을 때 내 그 피부가 어떻게 미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등등을 얘가 다른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건 이제 정비 제품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담아낸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도 내가 방송을 하기로 했다면 매주 꾸준한 날짜예요. 라이브 커머스 똑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저 아시는 분 보니까 그 친구는 매일 저녁에 방송을 하는데 가끔 그런 게 올라와요. 오늘은 못 파세요? 고객이. 그 친구는 매주 그날 방송을 하니 그러니까 사전에 홍보를 안 했으니 오늘은 못 파세요 하고 이제 고객이 물어보는 거죠, 댓글에. 그러니까 그렇게 꾸준히 쌓여야 처음에는 뻐꾸기 알람치기에서 샀던 내 그 지인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기 시작해요. 꾸준히 알려지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요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나이 드신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시니어 관련한 컨텐츠들이 요새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 5, 60대, 70대들 정보들 다루는 심지어는 이 시니어를 다루는데 누가 다루냐면은 요새 잘 나가는 방송 그 시니어 70에 나오는데 잘 나가는 방송 중에 하나 보면은 이렇게 젊으신 여성분이 해요. 방송을. 근데 그 주제는 뭐냐면 5, 60대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근데 5, 60대들은 또 보지. 그것들. 그런 부분이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라디오에 한물 갔다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시민들 쪽에. 라디오가 유튜브하고 연동되어지면서 엄청 급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는 생방송으로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라디오 그 유튜브로 그냥 나중에 보고 또 그 안에 보면은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 깊이 들어가는 영역들은 유튜브로 연장 방송을 하야 돼요. 모든 라디오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시간 방송 끝나고 나면은 유튜브로 또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따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라디오가 유튜브하고 연동되어지면서 엄청 성장하고 있거든요.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디어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그 특화시키거나 특별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요. 주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꾸준히 자기 것들을 가져가는 영역들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결국 좋은 콘텐츠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구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컨텐츠가 되어질 것이고 그 컨텐츠가 생산되어지는 것이 블로그나 유튜브로서 확장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좋은 것들을 그냥 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경험들, 화장품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컨텐츠로 자리 잡아 나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상품이 소싱되어진다는 거지. 누군가는 이런 컨텐츠나 이런 블로그 글을 보고 이런 거 좀 팔아줘.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이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상품이 없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지. 연락이 와요. 하다 보시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소싱할 때는 아까 그 국제 소식 페어라든가 메가쇼라든가 이런 전시회들이 킨텍스나 여기서 킨텍스가 가까울 테니까 킨텍스나 아니면 삼성 코엑스에서 상당히 많이 열리는데 그런 것들을 매일 뉴스레터 등록하시고 그럼 계속 오거든요. 일정.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에 보면 매일 안내장들이 오는데 지금은 저거 하더라고요. 그 킨텍스에서 어제 왔는데 내일까지 재활 용품 있잖아요. 그 재활하고 그런 거 전시회예요. 박람회, 동아박람회. 그런 것들이 오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제품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그때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런데 가보면 다 업체를 만날 수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이 제품 팔고 싶어 아니면 이 제품을 혜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면 되니까. 그 안내 사이트가 어디예요? 되게 다양해요.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수시로 한두 개 등록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 많이 와요. 강 대표님 많이 오죠? 예, 굉장히 많이. 예전에 제가 몇 개 가르쳐 드렸는데 막 많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다 틀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제품을 찾거나 이럴 때는 꾸준히 박람회나 전시회를 찾아다니는 게 유용해요. 요즘은 뭐예요? 강 대표님,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유통이 뭐예요? 전시회가? 최근에는 비즈 메가쇼 다시 한다 그러고 펫도 나한테 알려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튜브 돈 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돈이 우리는 구글에서 주는 광고 멤버십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돈 제일 많이 버는 거는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유튜브 한 1000명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고만 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상품이 의뢰가 좋아요. 이것 좀 해줘. 근데 10만원, 20만원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까 영국 남자들처럼 한 번 방송 나가는데 최근에 영국 남자 보니까 영국의 고등학생 7명을 데려왔어요. 블랙스님까지 7명을 데려와서 열흘 동안 서울 시내 관광을 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먹방이야, 먹방.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치킨집, 피자집 이런 데 가서 해요. 보니까 그냥 돈 받고 하는 거야. 그 가게 가서 찍는 거야. 같이 중고등 먹는 거. 근데 거기에 상점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보면 돈 받는 거야. 브랜드 콘텐츠지. 치킨집 가서 치킨 먹는데 그게 광고예요. 광고 받고 먹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콘텐츠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브랜드셀러가 됐을 때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 아까 봤던
뽑힐트라든가 아니면 유리하다 같은 것들처럼 물건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 유튜브에서도 제 상품을 보시면 슈퍼챗이 뭔지 아시죠? 별풍선 슈퍼챗. 보통 이제 슈퍼챗으로 돈 제일 많이 버는 친구들이 정치 유튜버들. 내가 옹호하는 정치권에 있는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던져주면은 속 시원함에 풀리니까 막 돈 쏩니다. 심지어는요 50만 원, 100만 원 쏘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거기에 댓글이 일정 시간 동안 떠 있어요. 그 사람이 올려놓은 게. 돈 낸 만큼. 그럼 50만 원 정도 넣으면 이게 되게 오랫동안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시간 방송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통상 요새는 정치 방송하는 거 보면 한 2시간 하잖아요. 한 2시간 하는 동안에 슈퍼챗들이 계속 날라오지. 예전에 MBC에서 뉴스에 보니까 가로세로 연구소가 슈퍼챗으로 1시간에 800에서 1,600만 원을 번대요. 1시간 동안 슈퍼챗으로. 그 친구들은 광고가 안 돼. 광고 수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옐로우 달러라는 게 있어요. 노란 딱지라고 그러는데 옐로우 달러가 붙으면은 광고 수익이 많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욕설, 비방, 부적절 이런 거 걸리면은 그 콘텐츠에 노란 딱지가 붙어요. 저작권 위반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예전에 제 아이가 해군에 있었는데 해군 독도함을 탔는데 독도함이 되게 넓어요 안에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족 족청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아이가 공연을 했어요. 취업수상 받았고 그 팀이 다 4박 5일인가 휴가를 나오게 됐었는데 그 영상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가져가서 합장 뒤에서 찍었지. 애들 보는 게 재밌으니까 찍었는데 그걸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바로 예로 딱 찍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배경음악이 둘리판인가? 음악에 맞춰서 애들이 춤췄을 거 아니에요. 해군 애들이. 그러니까 그 음악이 저작권이 말이야. 노란 딱지에 딱 뜨더라고. 그러니까 걔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나한테 수익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치 유튜버들 중에 이제 좀 말 심하게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가 비방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게 안 돼요. 광고가 안 들어와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광고가 안 돼가. 그러니까 걔들은 슈퍼챗으로만 수익을 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1년이면 한 달에 한 2억 정도로 번다고 뉴스에서. 그러니까 2억 정도 번다는 얘기는 6대 4로 나눈 거니까 실제로 그게 되게 큰 거죠. 광고사로 6대 4로 나누니까. 그런 식의 광고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콘텐츠가 제일 일반적인 거고 아니면 이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것들 붙여서 실제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경우에는 3.3%를 주는데 수익이 꽤 큰 친구들은 되게 막 커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즈는 뭐냐면 쿠팡에 있는 제품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홍보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 구매를 하면 3.3%를 줍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리면 큰일 나. 네이버가 저품질돼. 그러니까 이제 티스토리나 이런 데 올려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당진에 있는 청년 창업자가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전략은 뭐냐면 주로 비싼 물건을 팔아. 컴퓨터 이런 거. 그래서 막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지식이 많아서 쭉 정보를 해서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쿠팡하고 연결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 누르고 쿠팡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내 아이디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24시간 이내에 걔가 쿠팡에서 물건을 뭐라도 사면 3.3% 나거든요. 그게 쿠팡 파트너즈예요. 이걸로도 수익 많이 내는 데도 많이 내요. 통상 200~300만 원씩 나오더라고 이거 제대로 하는 친구들. 래퍼를 코드만 좋아서. 래퍼를 코드만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쿠팡 파트너즈에 지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등록을 하시면 내 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쿠팡 파트너즈 내 파트너 페이지에서 상품을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걔를 선택을 하면 내 아이디가 그 안에 숨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걔를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소개를 하거나 블로그에서 소개를 하고 맨 밑에다가 여기 가서 상품이 있어요 하고 걔를 클릭하는 순간에
넘어가는데 겉보기에는 안 나오는데 얘 안에 내 아이가 포함돼 있어 몰래. 그래서 24시간 내에 물건을 누군가가 한 번 넘어간 다음에 24시간 내에 물건을 사면 어쨌든 3.3%입니다. 그 저기다가 이제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라고 하면은 돈이 안 되고요. 비싼 거. 그래서 저기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옆에 그 사이트에 집어넣지 못하니까 옆에 그 광고에다가 보면 쿠팡 막 붙어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쿠팡 판다줍니다. 그 눌러서 넘어가는 순간에 거기서 물건을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유튜브 보면서 광고 때문에 짜증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제가 그 보다가 광고 누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멤버십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이 유혹에서 못 빠져나와. 그냥 할 수 없이 9,900원 내고 그냥 멤버십 쓰거든요. 광고 없잖아. 네, 자동으로 계속 넘어. 그 다음에는 그거 제가 한번 잠깐 중지시켰다가 그 불편함을 못 견디고 다시 유료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막 그 광고 없이 돌아다니니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거를 n분의 1로 나누죠. n분의 1.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음악 같은 경우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에서 노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전체 노래방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예전 제가 업무할 때는 방마다 10,000원씩인가 받았어요. 매달. 저작권료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10개면 10만 원을 내야 돼. 그럼 그거를 전국에서 모으잖아요. 돈을. 전국에서 모으면 꽤 크면 이렇게 몇백억 되잖아요. 그 몇백억을 노래방 순서의 그 조회수로 N박에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판매되는 거하고 노래방에서 부르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음악을 사서 보잖아요. 그러는데 노래방에서는 불리는 노래가 달라. 실제로 돈을 마찬가지로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멜로디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나누죠. 내가 공부에 n분의 1 해서 몇 회 조회수에서 내 9,900원을 쭉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누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브랜드 컨텐츠나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이쪽이 수익이 커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해야 여러분들이 혹시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궁금하지 않아요? 돈 얼마나 버는지? 실질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엄청 커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10만 명 정도에서 100만 명 정도 되면 실버라고 그러는데 실버 딱지가 나오는데 실버가 10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차이가 이렇게 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얼마큼 보느냐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10분짜리 올려놨는데 들어오자마자 1분 만에 내가 이탈할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그 품질이나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금액 차이 많이 나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은 오팔이나 그립파이트예요. 70% 거의 80%는. 저도 여기 있고 제 것도 1,000명 좀 넘어가니까. 그런데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그분 27만 명이라고 하시는 그 분은 이 베이스인데 한 300에서 400만 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300에서 400. 그러니까 이 영역은 뭐냐면 순수하게 구글이 주는 광고비 베이스로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른 형태의 수익 구조들이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누군가한테 내 상품을 홍보해줘하고 유튜브한테 맡길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격을 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냥 살만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골드 되려면요 쉽지 않아. 이 골드 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먹는 거. 유아가 어린이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달아놓고 열심히 먹는 거 찍는 영상이 있어요. 1,600만 명.
소리 하나도 안 나게 짜장면 먹고 있고 이러는 거만 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동용이 들어가는 순간에는요 댓글을 못 달아요. 아동용으로 체크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2개 하죠. 왜냐면 엄마 걸로 해서 댓글 여기다 달아라. 왜냐면 댓글 같은 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품 협찬,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완전히 차단돼. 아이들은 유아용. 근데 이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컨텐츠는 실질적으로는요 아이들이 최고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1년 전, 2년 전에 유튜브 찍을 때 콘텐츠 뭘로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적 있었거든요. 초속 카메라 들고 길거리 걸어가라 그냥. 그걸 영상 올려라. 예를 들어 여기 인천로 4번 길인데 이 길이 요일마다 시간마다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풍경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거기다가 영문으로 한글하고 영문으로 써놓은 거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데 최근에 자세히 보면요, 무비워커 뭐 이런 사이트거나 서울 스트리트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가 거의 100만이 넘어가요. 한 마디도 안 나와. 나 지난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용산역에서 이 유튜버가 내려가지고 용산역에서 걸어가면서 한강 노들섬 한 바퀴 돌고 노량진역까지 걸어가는 1시간 20분을 내가 보고 있다니까. 아무 소리도 안. 그러니까 얘는 그냥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이 그냥 담기니까 음악도 없어. 그냥 가다가 카페 한번 이렇게 보니까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들리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고 그걸 제가 보고 있다니까 1시간 20분 동안. 그런 것도 영상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은 이렇게 막 100만 200만씩 보더라고. 우리 집 앞에 지금은 아닌데 작년에 보니까 어떤 중국 여성인 것 같은데 카메라 이렇게 세워놓고 맨날 같은 장소에서 찍더라고. 길거리를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계속 대화를 하면서 찍는 것 같다. 근데 그 시간은 지금 한 7시에서 9시 사이에 찍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냐면 여기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는 부분을 찍어서 웹에다가 보내주는 거지. 그것도 가능하죠. 여기 보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궁금하잖아. 저기 인천의 청운대가 궁금할 수 있고요. 인천에 여기에서부터까지 거리가 궁금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했을 때 한 1,000만까지 쌓이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작권 때문에 항상 제 사진을 집어넣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제를 좀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주제를 50대, 60대들의 어떤 창업이나 재취업에 좀 맞춰서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채널을 만들 것인지를 만들 때는 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0만 정도 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언어가 없어야 되고요. 언어가. 100만 정도.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1,000만 명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애들 먹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영역이 그거죠. 우리나라에서 대성공한 게 먹방이잖아요. 먹방이라는 단어는 옥스퍼드에도 올려졌는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영상도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카메라 켜놓고 4시간, 5시간까지 그냥 공부하는 거 찍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있으시면 여기다 카메라 놓고요. 이렇게 비춰놓고 낙서하고 이런 거 그냥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누구가 보느냐? 다른 사람이 봐. 그러면 걔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이 유행이에요. 네.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스트리밍. 그래서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일체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면 저기 싸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버는 거예요? 싸이 강남 스타일. 네. 그거 유튜브 얼마나 버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거 몇십억 봤다고 그랬지 않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봤죠. 네. 실질적으로는 뭐지?
기획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올리잖아요. 저작권 자기가 거니까 그런 것도 수익 꽤 커요. 그리고 그 재작년인가 이제 중국 애들이 장난친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아이돌들 음악을 지네가 등록한 거야. 중국 가사 넣어서. 그래서 저작권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작권 위반이 걸리면 나한테 나오는 수익이 저작권자한테 가는 거야. 노란 딱지가 없어서 나한테 수익이 안 오는데 저작권자 수익이야. 그래가지고 중국의 기획사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음악들을 갖다가 지네 거를 포장을 해서 지네가 먼저 등록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작권료가 걔네한테 다 들어가. 재작년에 그런 데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분쟁이 해결됐겠지. 근데 워낙 중국 애들이 그 남의 거 가서 많이 장난치니까. 틱톡이구만. 네? 틱톡. 네, 틱톡. 그래서 어쨌든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만약에 좋은 영상만 있다면 올려놓고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저작권만 해결된다면.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좀 더 지금 시점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나 아니면은 레가시 미디어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같은 데서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큰 수익률로 가져가는 이유가 그거죠. 이슈가 있으니까. 근데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블로그처럼 언젠가 검색되어져서 꾸준히 콘텐츠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수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의성 있는 것들은 좀 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희들은 약간 전문성을 좀 가져가는 영역의 콘텐츠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만약에 그 애견이면 애견, 애묘면 애묘, 화장품은 화장품 뭐 이런 것들처럼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에 중국에서 코로나 직전인데 중국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뭐냐면 화장품이 제가 화장품 한때였는데 그 당시 한참 많이 팔고 있었는데 화장하는 법을 좀 만드는 콘텐츠를 확보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하는 법. 중국에서.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한류의 K-뷰티가 넘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이 하는 법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우리하고 달라요? 화장하는 법이? 화장법이?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야. 화장법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 컨텐츠를 좀 공급해달라고 해서 한번 연결시켜 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계속 살려나가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누군가한테는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그 전쟁 영화를 기반으로 블로그를 쓴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꽤, 근데 전쟁 영화의 영화가 아니라 전쟁 영화의 그 전쟁사, 그 시대적 배경 이런 걸로 썼었는데 제가 그걸로 한참 때는 동아닷컴하고 중앙밀리터리닷컴에서 돈 꽤 많이 받았어. 콘텐츠 공급해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그 당시에 좀 더 내가 관심이 많았다면 유튜브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안 찍고 블로그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판매되어지는 영역들은 시장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홍보를 할 때 재밌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알려드리면은 우리 블로그 쓸 때 블로그나 유튜브를 찍을 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주제를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잡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나 뉴스레터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그 꼭지를 가져와서 그 내용에 한 두세 개 기사나 두세 개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짜집게 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내거가 돼요. 그럼 블로그에 그렇게 올리면서 내 상품, 내 서비스, 내 역할들을 같이 넣으면 돼요. 유튜브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좀 더 시의성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찾는 거죠. 기존의 뉴스라든가 기존의 방송에서 찾아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유용하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전문적인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밴드하고 유튜브예요. 그렇다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보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유튜브 되게 많이 보니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그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는 분들은 노출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들의 건강이라든가 그분들의 금융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다 뭐다 하는 전문적인 것들보다는 좀 가볍게 그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죠. 정책이 아니라도. 사실 여성분들한테 제일 재밌는 게 이걸 것 같다. 뷰티 같은 것들.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이들 얘기는 이거는 되게 위험해요. 요즘에 아동 콘텐츠에 있어서는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무척 단속을 너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는 민감할 수 있으니까 뷰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취미 쪽에서 잡아가는 것들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예를 들어 내가 공방을 한다 그러면 공방에서 그 뭘 만드는 거를 영상으로 찍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 우리 아내가 요새 뜨개질을 하는데 그 뜨개질 영상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니까 뭐 손만 찍대. 얼굴 안 나올 수 있어서 좋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가능하면 그 뭐죠? 지식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오락적인 부분은 항상 강조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 확장력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도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찍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찍는 게 이제 테이블 토크로 이렇게 마주 앉아서 찍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할 때도 이렇게 하고요. 하고 아니면은 이게 상품을 팔 거다라고 해서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테이블 토크 형태의 콘텐츠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 제가 유튜브를 찍어보고 하니까 진짜 그 편한 게 뭐냐면 둘이 찍는 거예요. 혼자 계속 떠드는 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대화하듯이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할 때 혼자 하기 힘들다고 하면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 시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5분, 6분은 너무 짧고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이상 되면 좀 지루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페이스케이터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거나 최근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OSB도 있지만 OSB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무료로 하는 줌이 있잖아요. 줌으로 했어요. 줌에 고급 공유 기능을 쓰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영상을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뭐지 상품 등록하는 영상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줌으로 찍는 거가 있거든요. 그렇게 찍어도 콘텐츠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콘텐츠를 제작할 때 쉽게 해라. 여기서 질리면요 편집이나 이런 거에 질리면 그 다음부터 못해요. 엄두가 안 나.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리액션 영상들이 꽤 유명하죠. 유행하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영화나 넷플릭스 이후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나서는 이제 리액션 영상들이 꽤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상을 만들기가 되게 쉽고 또 의외로 관객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만약에 좋아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하는 리액션을 가서 보게 돼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리액션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상을 만들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액션.
옆에다가 텔레비전 켜놓고 그거 보면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웃고 울고 화내고 이어가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우리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이로그입니다. 그냥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면 돼요. 그렇게 고프로 같이 비싼 거 안 사주는 경우는 안 갖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만 원짜리 조그만 거 하나 들고 다니는데 그런 걸로도 충분하고요. 아니면은 스마트폰 같은 거 충분히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 찍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롱테이크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롱테이크로 찍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만드시는 분들 보니까 10초, 20초씩 찍더라고. 어디 기차에 갈 때도 10초, 20초씩 찍어서 그거를 이렇게 조합을 하면 그 하나의 브이로그가 된다고 영상이. 먹방. 제일 흔한 거죠. 제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소주 7병을 먹는 어떤 친구의 영상을 어디서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유튜브에 올렸다가 그게 한 40만 봤나? 그랬는데 제가 유튜브를 잘 모를 때였는데 잘 모를 때 이제 나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그러고 그거를 지워버린 거야. 내 게 아니니까. 삭제를 했는데 나중에 그거 복구하느라고. 왜냐면은 그게 삭제되는 순간에 저희가 아니야. 내 게 아닌 거죠. 없어진 거야. 근데 유튜브는 누적된 거를 가지고 나한테 돈을 주거든요. 근데 걔를 지워버리는 순간에 40만 누적이 없어졌거든요. 그 시간에. 그렇지. 근데 그때 그거 줘서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소주를 7병을 먹는 애가 있었어. 뚱뚱한 애가.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거. 30만, 40만. 그것만 있었어도 지금 꽤 괜찮았을 텐데. 내가 왜 지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 게 아니다 보니까. 초상권, 저작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요구했다면은 제가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내가 그게 내 거에 올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겠지. 근데 걔가 어디에 올라갔는지 안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겁이 나서 지웠는데 지금은 후회해요. 조금 더 있다가 지울 거.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은 자료에도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왜 하는데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그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계속은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못 만들어. 지속적으로 편집을 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 보시면은 내가 올렸는데 기껏해야 100명, 200명 봐. 100명, 200명. 진정한 구독자는 몇십 명이야. 이걸 내가 계속 올려야 돼? 이러한 어려움이 처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명확하게 내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나 이거 꾸준히 이렇게 올릴 거야. 한 1년에 이렇게 올리면 그래서 2,000명, 3,000명이 돼서 뭐가 될 거야 라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되지 않으면 못 올립니다. 편집 못해요. 제가 올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곰믹스를 쓰긴 했지만 편집을 하려고 되게 길을 썼거든요. 글도 쓰고 하루 종일 걸려요. 20대잖아. 편집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겁부터 나. 찍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찍을 수 있어. 근데 이걸 편집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했었냐면 자막도 이제 다 긁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자막을 긁어주면은 자막에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두 줄로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맞춰줘야 돼 다. 근데 그 자막은 그렇게 보이스에서 저절로 잡아왔는데 얘를 영상에다 제대로 담는데 그 자막만 닫는데 2시간 걸려요. 긁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다 담고 있는데도 오타 수정해야 되고 두 줄로 되고 한 줄로 바꿔야 되고 중간중간에 끊어서 이 목소리 다음으로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 진행하다 보면은 그것도 반나절 걸려요. 그러다 보면은 지치지.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영역을 갖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일에 대한 컨텐츠를 잡아가는 것이 제일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뷰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뷰티 크리에이터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사례를 넣어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그분 거예요. 이게 그분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인생 뷰티풀인데, 이분이 옛날 보면은 막 저기 290회, 뭐 1000회 이런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내용이 그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재난지원금으로 가면서부터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막 기본이 이쪽으로 가보면은 지금 한 20만이 넘어. 기본이 한 40만 정도 가고. 그러니까 이분도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지금도 이렇게 나와. 1000회가 안 넘어가요. 그런데 내용이 확 바뀌면서 국민연금이니 뭐니 하는 걸로 바뀌면서부터 가입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죠. 성장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남이 안 듣는다. 근데 남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와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컨텐츠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가지고 포장을 해줘야죠. 공적으로. 내 얘기만 해가지고는 고객은 안 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런 것들하고 이제 급속하게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타겟 잘 정하시는 분들 중요하고, 채널 이름은 사실은 모든 브랜드가 마찬가지인데 내가 성공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브랜드예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거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어떤 컨셉을 잡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고민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 대한 얘기를 한 5분만 쉬었다가 저기 4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